안녕하세요. 남달라면의 부동산과 삶. 오늘은 재개발, 재건축 지역의 토지 등 소유자와 조합원 자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토지 등 소유자를 조합원이라고 하는데, 조합원 자격을 주는데, 재개발 지역에서는 토지 등 소유자를 정비구역 안에 소재한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그 지상권자를 토지 등 소유자라고 합니다. 재개발 지역에서는 토지만 가지고 있든지 건물만 가지고 있든지 또는 그 토지 위에 지상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토지 등 소유자라고 해서 조합원 자격이 주어집니다. 근데 재건축에 대해서는, 재건축 사업에서는 정비구역 안에 소재한 건축물 및 그 부속 토지 소유자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건축물하고 토지를 동시에 소유하고 있는 자만이 토지 등 소유자라고 해서 조합원 자격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에서 그 지상권자가 있는데 그 지상권자에 대해서는 다른 내용이 있습니다. 좀 잘 봐두셔야 되는데 도시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63조에 보면은 관리처분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거기에 제1항 제3호에 보면은 정비구역에 토지 등 소유자에게 분양할 것 하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가로에 지상권자는 제외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상권자는 재개발 지역에서 지상권자는 조합원으로서의 자격은 되는데 분양받을 자격은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토지나 건축물을 소유한 자는 분양 자격이 되는데 지상권만 소유한 자는 분양 자격이 안 된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개발, 재건축, 정비사업의 조합원 자격입니다. 조합원 재개발 지역에는 토지 등 소유자 전부가 다 조합원이 됩니다. 토지 등 소유자, 재개발 사업에 반대했거나 찬성했거나 그건 상관없이 토지 등 소유자 전부가 다 조합원이 됩니다. 그런데 재건축 사업에서는 조합 설립에 동의한 자만 조합원이 됩니다. 동의하지 않은 사람은 나중에 매도 청구를 당하게 되죠. 재개발 사업에서 특히 중요한 것은 설립에 반대를 해도 조합원 자격이 되지만 조합원 분양 신청 기간에 조합원 사업 시행이 인가한 이후에 감정평가를 하고 조합원 분양 신청을 받습니다. 근데 그 분양 신청 기간 내에 분양 신청을 하지 않으면은 조합원 자격이 상실된다는 내용도 꼭 기억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신가동 재개발 지역에도 분양 신청 기간 내에 분양 신청을 하지 않아서 청산자로 된 사람들이 여러 명 있습니다. 그분들은 참 안타까운 일이죠. 그런 것들을 미리 잘 알고 예방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재건축 사업의 경우에는 조합 설립에 찬성한 토지 등 소유자만 조합원 자격을 얻는다는 것도 말씀드렸는데 잘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9조에 보면은 조합원의 자격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조합원들 중에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는 그 여러 명을 대표하는 한 명을 조합원으로 본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잘 알아두고 재개발, 재건축 지역에 투자하는데 참고로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과 지상권이 여러 명의 공유로 속하는 때, 이때는 그 공유로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대표하는 한 명만 조합원으로 본다는 내용이고요. 또 여러 명의 토지 등 소유자가 1세대에 속하는 때, 그 한 세대에서 여러 개의 물건을 가지고 있을 때도 역시 대표하는 한 명만 조합원으로 인정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1세대는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배우자
배우자 또는 배우자는 미혼인 19세 미만의 직계비속도 1세대로 보고요. 1세대로 구성된 여러 명의 토지 등 소유자가 조합 설립 인가 후에 세대를 분리하여 동일한 세대에 속하지 아니하는 때에도 이혼 19세 이상의 자녀의 분가했을 때만을 인정을 하고 그 외에는 1세대로 본다는 얘기입니다. 19세 이상의 자녀의 분가할 때는 세대별로 주민등록을 달리하고 실거주를 분가한 경우로 한정을 한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주민등록상만 세대 분리를 하고 실제 같이 살고 있다면은 그건 다른 세대로 인정을 하지 않는다는 내용입니다. 또한 조합 설립 인가 후에 토지 등 소유자로부터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이나 지상권을 양수하여 여러 명이 소유하게 될 때에도 역시 그 대표하는 한 명만을 조합원으로 본다는 내용입니다. 근데 주택법에 의해서 투기 과열지구인 경우에는 도시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39조 2항에 보면은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주택법에 의해서 투기 과열지구로 지정된 곳에서는 재건축 사업은 조합 설립 인가 후에 또 재개발 사업은 관리처분 계획 인가 후에 양수한 자는 조합원이 될 수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도 예외사항은 있습니다. 세대원 전원이 근무상이나 생업상 이유로 그 사업구역 외로 이주를 한다거나 상속으로 취득한 주택으로 세대원 전원이 이전하는 경우, 또 세대원이 모두 해외로 이주를 하거나 또는 2년 이상 세대원 전원이 2년 이상 해외에 체류하는 경우라든지 이런 경우는 예외로 인정해서 재건축 사업은 조합 설립의 인가 후, 재개발 사업은 관리처분 인가 후에 양수한 자도 조합원이 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국토교통부의 질의한 내용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개의 부동산을 소유한 자가 조합 설립 이전까지 매도하면 매수인도 조합원 자격을 가질 수 있다 하는 내용입니다. 이것은 부동산을 여러 개 가지는 사람이 조합 설립 이전에 하면은 아무 이상이 없습니다. 조합 설립 이전에 매도하면은 매수인도 조합원 자격을 가질 수가 있는데 이 내용은 국토부의 질의 내용은 조합 설립 당시에는 부부가 각각 한 개의 물건을 소유하고 있었는데 이 2인의 토지 등 소유자였으나 각각 한 개씩 소유하고 있어서 법 규정에 따라 1인의 조합원인 상태에서 조합 설립 이후 부부 중 1인의 물건을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조합원은 양수인을 포함한 수인을 대표하는 1인인가요? 하고 질의를 했습니다. 부부가 각각 하나씩 가지고 있었는데 조합 설립 이후에 그 하나를 부부 중에 하나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를 했을 때 그 양수한 자하고 그 부부하고 그 세대하고 대표하는 1인만 조합원 자격을 주느냐 아니면은 둘 다 주느냐 하는 내용을 질의를 한 내용입니다. 여기에 답변을 보면은 1세대에 2명이 각각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가 한 명이 소유한 주택 등을 매도한 경우에는 이 규정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매수자도 별도의 조합원으로 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하고 2016년 8월 12일에 국토교통부에서 답변을 한 내용입니다. 이 내용은 조합 설립 전에는 자유롭게 양도 양수를 해도 조합원 자격을 가질 수 있는데 여기 조합원 자격을 가질 수 있는데 조합 설립 이후에는 아까 말했듯이 조합 설립 이후에 공유하거나
다시 지분을 나눠 가진 사람들은 대표하는 1인만 조합원 자격을 준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각각 한 사람이 다 가지고 있는 게 아니고 세대원 중에 각각 가지고 있었을 때 그 세대원 중에 한 사람이 그 물건을 양수했을 때는 양도했을 때는 양수한 자도 조합원으로 볼 수 있다고 그렇게 판단된 내용입니다. 이러한 내용들을 잘 참고하셔서 재개발, 재건축 지역에 투자하는데 참고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남달라면의 부동산과 삶, 오늘은 여기에서 줄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참말로 감사 땡큐여라.